네, 단일 스테이지 증폭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증폭기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간단한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소스를 흡수하는 법칙, 이라는 건데요. 어, 왼쪽으로 보이는 바와 같은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저항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공식 혹은 정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컨트롤드 커런 소스, 볼티지 컨트롤 커런 소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런 IX가 지금 왼쪽에 있고요. 근데 이 IX를 통한 실제로 전류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볼티지 컨트롤 커런 소스가 위치하고 있는 양단의 이 전위차, 즉 VX죠. VX에 비례하는 어떤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류원은 저항으로 어드미턴스 혹은 임피던스, 저항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대체 비율은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 임피던스는 혹은 임피던스 역수는 어드미턴스죠.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입니다. 선형적인 비율입니다. 혹은 그 비율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정의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저항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왼쪽을 보면은 이 전류의 크기가 Ix인데 이 전류의 크기는 항상 양쪽에 걸린 전압의 차이 Vx에 비례하는 어떤 상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저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소스 observation theore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 우리 커럼 미러 할 때 배웠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디어렘의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혹은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저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저항 계수 혹은 저항 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스키매틱에서 보면은 M1이라는 소자가 게이트와 드레인이 서로 묶여 있죠. 즉 다이오드 커넥티드입니다. 그 얘기는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가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다랑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를 이렇게 묶었을 때, 묶었을 때, 만약에 이 묶은 노드로 우리가 동일한 약속을 하면 VD1이라는 전압을 우리가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 흐르는 ID1은 이 전류원은 원래는 GM VG 빼기 VS인데 VS는 그라운드고 VG는 VD랑 똑같죠. 그러니 GM의 VD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소신호 등가 모델로 봤을 때 이 전류의 크기는 ID1은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이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보면은
이와 같이 보이고 얘는 만약에 GM1이 Gout 1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저항처럼 동작을 할 수 있다. 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앞에서 봤었던 띠어렘을 활용을 하면은 얘도 저항이고 얘도 결국은 저항이네요. 왜? 이 전류원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어떤 함수이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저항의 저항값은 Gout분의 1입니다. 지금 참고로 얘는 어드미턴스. 왼쪽 소자의 저항값은 GM분의 1, V와 I의 관계식. 그러면 전체는 저항 두 개가 병렬이니 토탈은 첫 번째 저항의 역수 더하기 두 번째 저항의 역수 결국 GM 더하기 GO 즉 ZT는 GM 더하기 GO분의 1이더라. 이건 같은 결론에 도출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조건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Gout1은 GM1보다 작습니다. GM은 우리가 바라는 트랜스 컨덕턴스 얘는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아웃풋 레지스턴스 혹은 어드미턴스 from 어디서 나오나요? 채널 변조 효과. 채널 변조 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출력 저항 값인데 채널 변조 효과가 없으면은 얘는 0이죠. 어드미턴스는 0이고 혹은 임피던스는 무한대이죠. 네.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도 우리가 저항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소신호 등가 모델로 분석을 해도 되고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소스 흡수 법칙을 활용해도 저항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더라. 커먼 소스 다시 증폭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좀 더 보기 전에 포트의 어드미턴스 임피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 단자,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 우선 벌크는 무시하고요.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게이트 단자로 보이는 임피던스, 혹은 떼분한 임피던스, 소스로 보이는 떼분한 임피던스, 드레인으로 보이는 떼분한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신호 등가 모델로 봤을 때 게이트가 저주파 모델에서는 이와 같죠. 그러하다면 게이트로 보이는 저항은 저주파에서는 무한대입니다. 혹은 오픈 회로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주파에서는 기생 성분에 의해서 커패시터가 보이긴 하는데 저주파에서는 우리가 무한대, 고주파에서도 충분히 큰 값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에서 볼 때
저항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전압원 혹은 전류원 인가하고 전류 계산해서 혹은 전압 계산해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조건은 다른 쪽 노드는 우선 그라운드 시켜야죠. 소스를 그라운드 시키고 그라운드도 그라운드 시키고요. 그러면은 게이트도 그라운드고 소스도 그라운드이니 전류원은 0이네요. 그 얘기는 이 저항만 남습니다. 혹은 이 저항만 그라운드에 묶여 있죠. 따라서 얘는 Rout입니다. 즉 채널 변조 효과에 의한 저항값은 출력 저항 성분입니다. 소스로 보는 저항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선 간단하게 나중에 나오겠지. 좀 이따 네, 보겠습니다. 소스로 보이는 저항은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요. 역시 그라운드 시키고 여기를 만약 그라운드 시킨다면 그리고 시키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의 VX를 인가한다면 VGS는 VG 빼기 VS이고 0 빼기 VX네요. 부호가 마이너스이니 우리가 얘는 위로 흐르는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죠. 다시 얘는 뭐다?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인데 그 전류의 크기는 양단의 전압 차이에 비례하더라. 전압 차이. 즉 저항이더라. 그러니 소스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GM분의 1과 Rout의 병렬이더라. 아까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게이트로 보이는 저항은 무한대, 드레인으로 보이는 저항은 Rout, 소스로 보이는 저항은 GM 더하기 Gout분의 1 혹은 GM분의 1, 다이오드 커넥티드 소자도 역시 GM분의 1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소스로 봤었던 저항값은 사실은 커먼 게이트 증폭기, 저희가 아직 커먼 게이트 정의하지 않았지만 커먼 게이트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랑 동일한 값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연결입니다. 게이트 그라운드 시키고요. 우리가 만약 소스로 입력 신호를 인가했을 때 이 트랜지스터의 소스로 보이는 임피던스가 얼마이냐를 계산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앞에 설명이랑 좀 틀리게 여기를 아직은 연결을 안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식을 먼저 볼게요. 이 ID1이란 값은 이 V인에 관련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GM VGS는 GM의 0이죠. 0 빼기 V인이니 마이너스 GM의 V인이니 위로 흐르는 GM V인 성분을 가지고 있네요. Gout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이니까 Gout 제가 방향을 위로 했습니다. 위로 하니 V인 빼기
VD1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두 번째 성분은 이와 같이 묶을 수 있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바와 같이 여기를 만약 그라운드화 시키면 같은 저항값이 나오고요. 그라운드가 아닌 경우는 만약에 RDL이라는 저항으로 연결이 된 경우는 이때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계산의 결과값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은 Gout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타내면은 1 더하기 Rout분의 RL인데 만약에 Rout이 무한되면은 채널 변조 효과가 없으면은 역시 GM분의 1이죠. 다시 드레인 노드의 연결이 그라운드였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라운드가 아니면 이 RL이라는 성분이 입력 저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류원이 아니죠. 전류원은 V인의 함수니까 보이게 되는 원인은 이 저항이죠. 저항의 양단의 전압에 좌우되는 전류 흐름이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이 RL이 보이게 되고 지금 이 조건은 그럼 그 저항이 없으면 얘가 없으면 RL 효과가 없으니 원래 식과 같은 GM분의 1으로 입력 저항이 좌우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소스 증폭기 단일 스테이지 증폭기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커먼 드레인. 근데 커먼 드레인은 보통 소스 폴로우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이름을 짓고요. 네 가지라고 한다면 커먼 소스에다가 축태가 추가된 거를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태라고 부릅니다. 디제너레이션. 커먼 소스는 뭐고 커먼 게이트는 뭐고 소스 폴로우가 뭐냐? 다시 단자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는 세 개죠. 벌크는 무시하고 그럼 우선 우리는 볼티지 입력, 볼티지 출력 증폭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스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입력, 출력 둘 다 전압일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바이거든요. 그러면 볼티지 입력, 볼티지 출력일 때 커먼 소스는 소스가 그라운드 혹은 커먼 노드입니다. 신호에 대해서 소스는 신호가 없는 노드. 그렇게 했을 때 입력은 게이트로 인가되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오게 되는 게 커먼 소스 증폭기. 왜? 소스 단자가 커먼하거든요. 입력, 출력 대비. 왜요? 입력도 Vin 값이니 그라운드 대비 Vin이고요. 그라운드는 기준값이니 출력도 Vout이니 Vout도 그라운드 대비 Vout이죠. 그래서 소스가 기준 단자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커먼 게이트는 같은 정의를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하면은 게이트가 커먼이니 그라운드이고 이제 소스랑 드레인이 남았는데 입력은 소스로 인가되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커먼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소스 follower는 커먼 드레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드레인이 그라운드, 입력은 게이트, 출력은 소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스 follower라고 부릅니다. 펜은 뭐다? 커먼 소스의 어떤 일종인데 소스 단자가 바로 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어떠한 저항 성분 혹은 임피던스 성분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얘를 common source with de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증폭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증폭기는 다 이들의 어떤 조합 혹은 변형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커먼 노드 혹은 계속 그라운드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 AC 그라운드입니다. 혹은 신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호는 없을지언정 DC 바이어스는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게이트가 0볼트면 안 됩니다. 왜? 게이트 소스 단자는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우리가 인가해 줘야지만 트랜지스터가 켜지잖아요. 그 얘기는 게이트는 DC는 0볼트가 아니고요. 지금 0볼트라는 의미는 AC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커먼 소스 증폭기 네, 다시 원래 들어가 볼까요? 네. 커먼 소스 증폭기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소스가 그라운드 지금 여기서는 AC 그라운드이면서 동시에 DC 그라운드인데 커먼 소스의 정의로는 원래는 AC 그라운드 여기는 소스가 DC 그라운드여도 상관이 없는 게 바이어스를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인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VGS 대문자는 DC, V인은 AC, 출력은 드레인 노드, 이 M1이나 트랜지스터에 원하는 전류값을 결정하는 바이어스를 VGS도 인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ID라는 어떤 전류 미러를 통해서 고정시켜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은 커머스 증폭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설명은 네,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